오늘의 리더십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리더십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치과 총괄 상담 실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이 직장인의 한계를 통해 시너지를 만나 지금은 펄 이그제큐티브라는 멋진 성장의 결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늘 리더십 강의를 위해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민희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더십 강의를 맡게 된 시너지 이글스 시민입니다. 네, 여러분 서울 정말 시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이 또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많이 녹아내린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환하게 또 반겨주신 덕분에 오늘 아주 준비 잘한 이 리더십 오늘 여러분들께 열심히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강의 내용이 카운셀링 스폰서님과의 방향이 다르다면 참고만 하시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방향을 따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 평범한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저희 이제 집이 원래 제가 미술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다른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됐었습니다. 그때 미술 공부를 해서 제 미래를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제일 그때 크게 와닿았던 건 일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게 없으면 정말 불편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지 않던 공부를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해서 네, 대학교를 들어가서 치위생과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보니까 일단 빨리 취업되는 건 너무 좋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구나 라는 것도 두 번째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딜 가야 이 직업으로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서울에 있는 강남으로 취업을 준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침 7시만 되면 이제 출근을 했고, 밤 11시까지 수술하는 경우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수술을 하고 거의 잠을 5시간, 6시간 자면서 열심히 20대를 정말 불태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30대, 40대, 50대를 맞이한 주변 선배들과 그리고 어른들을 봤을 때 나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죠. 하지만 제가 28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장이 되고 나름대로 많은 소득도 벌어보고 했지만 제가 깨달았던 건 돈이 많이 조금 벌려지면은 일단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 직장인이라는 이 형태는 나라가 정해놓은 시점이 되면 소득을 더 이상 벌 수가 없거나, 또는 내가 아무리 누구보다 더 뛰어나더라도 사장님이 나의 월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고서는 내가 더 나은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 저는 이런 한계를 너무 크게 많이 느끼고 제 나이 30에 내 인생에 앞으로 더 이상은 더 나아갈 길이 없나? 나는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인가?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 속에서 이 시너지 사업을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시너지 사업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너무 원했던 어떤 미래의 그 희망의 한 줄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주변에서 사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다들 그 형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하지만 직장 생활이 좀 주는 안정감도 있고, 그 어떤 리미트에 갇혀서 생활하는 그런 형태들. 그래서 제가 이 시너지 사업을 만났을 때 내가 완벽하게 찾고 있던 이상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 없이 합법적으로 안전한 회사의 보장을 받으며 돈 투자 없이 재고 관리 고민 없이 내가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사업의 형태는 대부분이 여기에 빨간 글자에 못해도 한두 개 이상은 무조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봤던 시너지 사업은 여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부합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시너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낀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이 시너지 사업의 비전의 첫 번째는 안전한 회사였습니다. 우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회사였고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회사의 자산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지켜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저는 나스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내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이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저에게는 큰 또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다녔던 그 직장이 저희 나라에서는 탑5 안에 드는 매출을 만드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랬지만 늘 대표 원장님은 빚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장비 그리고 더 나은 인력들을 보충을 해야 되고 재료비며 인건비 뭐 고정 지출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빚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 이 회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그리고 전 세계 넘버원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정보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회사는 괜찮지만 제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었던 또 첫 번째의 비전은 제품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금 다 이 제품 먹고 이 사업을 결심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제품 진짜 좋다. 그리고 또 제품을 처음 전달을 받으셨거나 하셨던 경험 속에서 L-아르기닌의 기전과 원리와 성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 이거 먹고 어떻게 됐어?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는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쉽게 가볍게 전달받고 또 전달했었던 그 경험들. 이게 바로 누구나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줬던 그 제품력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6개국의 빅데이터, 2만 건 이상의 실제 사례들이 12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이 공간에 하나의 사례라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이 제품력 덕분에 이 시너지 사업의 또 비전을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보상 플랜이라는 거죠. 제가 그 치과 실장으로 일하면서 한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분의 성향과 원하는 방향과 관계식과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노력과 원장님에 대한 컴플레인, 환자에 대한 컴플레인을 다뤄야 되는 그 고충이 엄청 컸지만 제가 이 안에서 두 개의 라인, 그 두 개의 팀만 즉 성공을 시키면 되는데 나의 능력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라인 안에서 팀워크의 능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성공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들의 집단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쓰고 물어볼 때 대답만 해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 메가투 시스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다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정말 이 Y 시너지를 통해 그 중에 시너지가 넘버원인 그리고 시너지만이 성공 가능한 그 명확한 이유가 저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이 시너지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성공자가 내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지금 내가 의심하기에는 너무 많은 성공자들이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 이글스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만 서울에서만 검증된 게 아닌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이 이글스 시스템을
내가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따라만 해도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시너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는 뭐 미분, 미적분, 미분, 적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런 저도 이 안에서의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함께하는 그분들의 성공도 이 안에서 검증된 방법대로 지켜진다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시스템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업을 크게 결심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필 깎는 우리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연필 깎는 게 너무 행복한 초등학생은 연필만 열심히 평생 깎아서 연필 깎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즉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비전을 제가 너무 강력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 사업을 강력하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이 절대 소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밖의 성공은 극히 소수의 것입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서 사원들은 많았지만 팀장의 자리는 한정적이었고 실장의 자리와 가장의 자리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 가기 위해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는 그 동료들이 경쟁하고 서로를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사회생활이 아닌 이 시너지 안에서의 성공은 서로 함께하고 믿어주고 응원하고 더욱더 끈끈해질수록 함께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너지 사업의 큰 안정감과 또 이 사업을 꼭 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시스템과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맥도날드를 가도 마이크가 만드는 불고기 버거 맛, 미숙이 이모가 만드는 불고기 버거 맛 다 똑같습니다. 어떤 요리사가 있는지를 보고 맥도날드를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만큼의 안정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뉴얼대로 함께 내가 어긋남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방향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존재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안정감 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리더십 주제는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이글스 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는 1:1 가이드 시스템, 고유한 시너지만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호스트님께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왔다 하셨지만 사실 저는 운전해서 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왜냐면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김밥 한 줄 먹고 와야 됐기 때문에 4시간 반이 걸렸는데 저는 굉장히 길치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도 절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는 출발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서울 올 때도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오는 길에 뭐 어디 막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국 여행을 막 다녀본 적이 없어서 뭐 영주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막 지나오면서 막 보이는 지역들 막 대전 가보지 않은 지역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비게이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냐,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인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데이터. 그동안에 어떤 일로 가면은 더 늦는다, 가면 안 된다, 이런 방향도 얘기해주고 어디로만 쭉 가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다못해서 여러분도 이 시너지 사업을 하시는데 마음이 엄청 진지하시죠?
내가 정말 진지하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꼭 바꾸고 싶고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꼭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크게 먹었다면 시너지에서 얘기하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 카운셀링을 여러분들이 믿을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너지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이든 간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스템 핸드북 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셀링이 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카운셀링 핸드북은 저희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6개국의 언어로도 이미 책이 똑같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많은 나라, 수많은 리더들이 함께 얻은 데이터들이 모여 체계화된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대로만 따라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 걸러내지고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기 때문에 책의 두께가 여러분 요따만하지가 않습니다. 요만해요. 실제로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셀링 로드맵을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읽히는 부분이 달라요. 보이는 메시지가 다르고 와닿게 되는 메시지들이 정말 다릅니다. 왜? 매일매일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 상태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카운셀링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또다시 나의 사업을 정확하게 점검해 나가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나는 감사하게 결과를 만든 분에게 1대1로 안내를 받으면서 대가 없이 배우고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또 카운셀링이 주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의 성공도 분명히 바라시겠지만 내가 함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한 여러분들의 A와 B를 형성해 나가는 게 또 이 사업의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자, 근데 함께 하자고 했지만 내가 이 A, B를 어떻게 카운셀링을 또 해야 되고 어떻게 성공을 시키고 어떻게 결과를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약간의 어떤 그런 부담감도 들고 좀 책임감도 좀 느껴지실 거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순식간에 확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카운셀링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 어떤 불편감이 조금 있었을 때 제가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카운셀링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조금 두려워요. 그리고 좀 떨려요. 제가 잘 못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너무 인자하게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도 잘 표현했고 그리고 아주 본인이 카운셀링을 잘하고 싶다면 카운셀링 로드맵을 잘 숙지하고 카운셀링 로드맵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또 한 번의 감사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왜냐? 그때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니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아직도 못해요. 요것도 해야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역시 선생님은 성공자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의 성장에 한계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마저도 역시 선생님께서는 시스템대로 하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안정감을 또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성공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드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시스템 안에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한번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요. 한 번 더 여쭤보고 점검받고 해야겠다. 왜?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카운셀링을 받고 진행할 건지도 결국 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얼만큼의 성공을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사실은 꿈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꿈이 클수록 지켜나가야 될 것들도 크기가 크겠죠. 그런데 나의 경험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성적표는 딱히 그리 크지 않다라면 이미 그 결과를 만든 분에게 알고 있는 거라도 한 번 더 질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성공을 믿고 확신하는지. 사실 카운셀링을 정말 잘 받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카운셀링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따라만 하면 결과를 만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 워렌 버핏 아시죠? 주식의 대가잖아요. 워렌 버핏이 연락이 옵니다. 뜨르륵 와서 미국으로 오세요. 한 달 동안 내가 1대1로 주식으로 성공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시너지를 만나기 전이었으면 큰절을 일단 한번 올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 모아서 미국 가서 살 것 같아요. 그 베버리 힐즈의 노숙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집 앞에 가서 그렇게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인생에 정말 그 역전승을 만들 수 있는 로열티를 벌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상속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났고,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파트에 이미 결과를 만든 분의 모든 방법론과 노하우, 그리고 마인드까지 다 배울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감사한 기회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회를 만났는데, 막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제 마음대로 막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저를 한 번 더 두들기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만났는데 안 돼 무서워. 그리고 선생님께 연락 한번 남깁니다. 선생님, 제 마음이 이랬지만 이 리더십 강의를 듣고 오늘도 극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선생님께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검증된 성공을 원하신다면 검증된 방법을 이미 따라하고 있는 카운셀링 스폰서님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셀링 로드맵 책 안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카운셀링 스폰서의 자세와 이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카운셀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카운셀링 스폰서가 되시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업이 아닌 결국엔 교육 사업이고 또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싶다 마음 먹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건 카운셀링 스폰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신규였을 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선생님은 너무 안정감이 있고 뭔가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저만 막 좀 신규였을 때 저만 조급하고 초조하고 막 선생님 막 이러는데 선생님은 네 이렇게 하시는데 카운셀링 스폰서가 되면 안정감도 있고 저런 평안함도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나도 빨리 카운셀링 스폰서가 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을 먹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가 카운셀링 스폰서가 된다라는 이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자세에 대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로 파트너를 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내가 만나는 이 소비자도 나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내가 이분을 카운셀링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의 미팅의 자리에서도 나의 외적 자세 그리고 미소와 표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범을 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카운셀링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시스템 방향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카운셀링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즉각 대답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답이 조금 늦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러면 저도 선생님께 카운셀링을 받아보고 답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더더욱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카운셀링 스폰서님 본인의 생각과 방향대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셀링 시 화법에 주의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또 한번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과 함께 더 큰 결과를 만들고 싶고 나의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나도 선생님께 더 먼저 다가가고 더 먼저 웃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더 이 사업을 현명하게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따뜻한 모습을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파트너 비즈니스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주도록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그 팀 리더에서 매니저를 갈 때, 매니저에서 디렉터를 갈 때, 디렉터에서 엘리트를 갈 때 선생님께 늘 선생님 저 목표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의 눈빛을. 조금은 100%는 아니구나 라는 눈빛을 느끼실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부르십니다. 시민이 쌤. 네 선생님. 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한 목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시민이 쌤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먼저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다독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을 정말 선생님을 닮고 싶다. 내가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정말 꼭 선생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스폰서가 돼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 먹었던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카운셀링 선생님과 저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잘 덜렁거립니다. 잘 덜렁거리고 좀 잘 까먹어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시고 잘 안 까먹으세요. 그런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조금은 모르겠어요. 표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지 조금은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선생님이 저를 답답해 한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니쌤은 이런 게 장점입니다. 이니쌤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생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저를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성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운셀링 파트너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제가 딱 느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요. 사실 저도 어떤 순간들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번 달에 꼭 팀 리더를 유지해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목표를 정했지만 한 말일쯤 돼서 제 마음에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그리고 좀 그런 갈등이 있는 시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또 한 번 연락을 주시고 챙겨주시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래도 의미가 있다. 충분히 노력해볼 지금 그게 있다 하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의 결과에 함께 해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카운셀링 스폰서의 자세와 역할들을 보면 아마 지금 나를 카운셀링 해주고 계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너무 그냥 원래 이랬던 거 아닌가? 라고 하고 별로 기억하지 않고 조금 스쳐 지나갔었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 번 더 떠오르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운셀링 로드맵 안에는요, 파트너 대신 해준다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즉, 카운셀링 파트너의 역할은 소통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 감사함을 더더욱 더 결과로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나의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소통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리더십 강의도 준비하고 지난 강의들도 저희가 찾아보고 하면서 보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카운셀링 소통이라는 게 부재하게 됐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의 이제 어떤 마음, 이런 부분을 딱 이제 지켜보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기를 안 지켰을 때 눈치가 좀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뭐 시간을 좀 지각을 했다든지 참여하기로 했지만 조금 좀 게을러지는 그런 순간들.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좀 반복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처럼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보이는 분만 그 얼굴이 보이고 안 보이는 분은 계속 보이지 않게 되다가, 그래서 네, 그래서 소통을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늦어도 선생님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결과를 만들고 싶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요, 이 파트너가 변화하려고 하구나 하면서 더욱더 스폰서님 그걸 더 좋게 바라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운셀링 스폰서님 좀 어려워서 머뭇거릴 때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사실 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저만의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원래 지인이 아니라 남이다 보니까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바라볼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뭐 그릇이 왜 이렇게 작아 막 하면서 좀 나 카운셀링 안 해주고 싶어 하시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성공 못하겠다면서 나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 머뭇거림은 여러분 사실 여기 다 잘난 사람이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곳이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1000% 더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오히려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선생님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울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은 이미 이 사업을 통해 결과를 만드신 분이고 경험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단어만 얘기해도 다 아세요. 만났는데 아무래도 좀 돈이 뭐 이렇게만 해도 금액이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바로 알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여쭤볼까 보다는 일단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그냥 물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좀 제 마음이 급할 때 여쭤봐야 되는데 막 정리가 좀 안 될 때는 일단 전화 드려서 막 좀 급하니까 말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늘 더 차분한 모습으로 이랬군요 저랬군요 하면서 더 정리를 잘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조금은 이제 좀 토라질 때, 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비즈니스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선생님의 눈빛과 열정과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 이게 우리가 이미 통했다면 전화 잠깐 조금 안 받으시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선생님 사업이 정말 잘 풀리고 있나 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있는 중인가 보다. 그러면 당연히 저의 사업에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답답함을 좀 느낄 때, 내가 카운셀링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또는 내가 후원 미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때는
선생님과 소통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 해서 내가 이 마음도 좀 어떤 마음인지도 점검도 받고 또 나의 마음의 어떤 그런 순환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답답함만 느끼고 선생님께 말하지는 않고 뭐 선생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하고는 혼자서 막 이렇게 한숨 쉬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 또한 내가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고 시스템의 메시지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더 순수한 마음으로 카운셀링을 받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스폰서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만나면 1대1 미팅으로 만나면 체험 스튜디오를 풀고 리얼 스토리 밴드를 꼭 보여주고 오시면 좋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네 알겠어요. 이제 내 친구는 내가 아니까 걔 팔뚝살 무조건 빼야 돼서 무조건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가서 리얼 스토리 밴드 안 보여주고 열심히 제가 제 나름대로의 설득을 했거든요. 역시나 넘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리얼 스토리 밴드를 꼭 보여주세요라고 하셨던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야 맞다 하면서 막 보여주고 왔거든요. 집 가는 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생리통에도 좋아? 내가 아까 그 얘기 안 했어? 했더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밴드 안에 있는 그걸 보고 이 친구 관심을 가지고 제품 체험이 들어가게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한번 내가 해보는, 그리고 또 사실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방향이 100%의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100%가 없잖아요. 제가 여자인 게 100%인 거지. 맞죠? 근데 100%는 없지만 보다 높은 확률에, 그리고 잘 되지 않는 데이터보다는 잘 나올 경험들 위주로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카운셀링을 받고 그 방향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내용이 사소한 거라 느낄 때 스폰서님 바쁜 시간 빼앗는 게 좀 미안해서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의 카운셀링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니쌤, 전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파트너 분들이 내가 바빠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계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봤었던 선생님은 정말 파트너도 많고 한데 늘 안정감 있어 보이셨어요. 늘 평안해 보이셨고 늘 인자해 보이셨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선생님 시간 바쁘게 빼앗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게 사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빨리 그냥 이렇게 슝 하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0% 마음 오픈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 마음도 사실 이해가 돼요. 100% 잘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내가 100% 마음을 오픈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까를 생각하니까 오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100% 마음을 오픈했을 때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100% 마음을 오픈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있는 부정이 있다면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이 씻겨 내려갈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라는 게 있다면 선생님과 소통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것이 결국에 해소가 될 것이고,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 마음 오픈하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명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오픈을 하시고 선생님은 모든 것을 흡수하실 만큼의 그 마음의 여유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카운슬링 스폰서로 지정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오픈을 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국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 전 카운셀링을 받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행동 후 재카운셀링이 어려운 거, 그리고 약간 놀라운 사실, 어떤 파트너분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지 알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라고 대답이 나올 줄 이미 알고도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 선생님의 결과를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또 하면서 카운셀링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카운셀링 받으셨을 때 더 큰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 내 생각이 강할 때 어차피 1박 2일 세미나 초대해봤자 일 안 뺄 것 같은데, 어차피 STP 프로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결국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그러면 나의 매칭 스폰서님은 내가 이 시너지를 통해서 성공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에게 사업 설명을 했을까요? 원데이 세미나를 초대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이 감사한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받은 그 선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감사한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전달해보자라고 안내해 주시고 함께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는 선생님께 또 한 번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파트너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카운셀링을 받아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더 문제는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나올 때 그거 더 문제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마음 또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마음이 될 수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게으름에 빠지면서 강의를 듣는 게 괴롭고 카운셀링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카운셀링 스폰서님 자체를 피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저기 보인다, 선생님 보인다 이러면서 막 막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근데 사실 내가 스스로 조금 자신감이 없고 그럴 때는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도 이런 오늘과 같은 리더십 강의 속에서 내 마음이 아닐 때일수록 더욱더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다가가고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셀링대로 강의에 나오는 한두 번 따라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공의 9단계의 맨 마지막에 있는 9번이 뭘까요? 반복입니다. 25대 10대 4 다들 아시죠? 결국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품도 먹고 이 사업도 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 확률이 아닌 횟수의 법칙을 안다라면 따라해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더 해보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안 되는 방법으로 카운셀링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표도 없고 그냥 하기 싫을 때, 그냥 안 오고 싶을 때, 그냥 안 듣고 싶고 그냥 안 먹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그냥 앉아 있고 싶고 그럴 때는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말 하루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다시 한번 리더십 강의도 듣고 선생님께 나의 진솔한 마음을 소통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어떤 강의가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께 소통하고 싶어요. 선생님께 다가가고 싶어요. 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내야서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 결국 결과가 있으면 카운셀링, 없으면 안 카운셀링 이렇게 될 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의 경험 속에 다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사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상황이었던들 간에 지금까지 보여드린 15가지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카운셀링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안아야 될 이유를 대자면 99가지 이상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카운셀링 받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이유만 기억한다면 이 카운셀링을 받는 자세와 마음,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또다시 움직여야겠다라는 이 결심이 아마 확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카운셀링도 습관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운셀링을 잘 받지 않는 습관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속에서 점점 문제가 커지고 나중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체기를 겪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장님은 저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인가? 나만 잘 안 되나? 그리고 또 저분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 저 팀만의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인가? 막 저 나라만의 어떤 그 방법이 있나? 이런 저만의 그 노란불이 켜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노란불이 딱 켜졌던 그 순간에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카운셀링을 받고 싶다 하면서, 제가 선생님 이런 파트너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도 될까요? 라는 걸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카운셀링을 하고 나서도 나 이거 카운셀링 안 받은 것 같다 싶은 순간이 딱 오면은 그 즉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제가 방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카운셀링을 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더더욱 선생님의 방향에 일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소하게 하는 생각, 그리고 사소하게 드는 습관, 모든 것들도 다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 파트너와 만나서 얘기할 때 그 경청하는 이런 자세라든지 머리카락을 넘기시는 거, 정말로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휴대폰을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뒤로 빼거나 덮어두시거나 멀리 두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하는 그 모습까지도 복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성공이 너무 간절할수록 이 선생님에게 보일 수 있는 코털이라든지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모습이든 난 그분을 복제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먹었던 거죠. 내 꿈과 인생이 소중하고 크기가 큰 만큼 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긍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결국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과거가 쌓여서 지금의 현재를 만들고, 지금의 현재에 내가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에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내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부정이 아닌 긍정에, 그리고 안 되는 방법이 아닌 되는 방법에,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말이 아닌 나를 1000% 믿어주고 될 수 있다고 응원하고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그 카운셀링 스폰서님과의 방향을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카운셀링 받고 소통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나의 목표와 계획, 이걸 카운셀링 노트로 목표와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걸 선생님께 투명하게 공유를 해야 합니다. 카운셀링 노트는 그때그때 작성을 하는 것이 맞죠. 매일매일 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간 일정만 쓰는 게 카운셀링 노트가 아닌, 매번 작성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선생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행동 전, 행동 후 내용을 꼭 카운셀링하고 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행동 후의 보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팀 레벨일 때 저의 스폰서님과 함께 필드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침 거의 한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필드를 막 다녔거든요. 사실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어요. 아침에 쉐이크 한 잔 먹고 중간에 미팅하면서 프랄지, 트루그린 이 정도만 먹고 거의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미팅 끝나고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보고를 막 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우리 저기서 밥 한 그릇만 먹고 보고하자고. 밥 한 그릇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이니쌤, 밥보다 보고가 더 중요해 하면서 보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밥을 먹고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밥 먹으면서 체했을 것 같아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꾸 그거 기억하면서 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그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시스템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따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나의 마음도 얘기하고, 나의 파트너의 상황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배움의 연료와 같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드백 없이는 우리 자신의 기대를 알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미팅 후에는 무조건 바로 그 즉시 선생님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미팅의 내용, 그리고 다음 미팅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선생님께서 답이 없으실 경우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방향이 맞는지 한 번 더
시간 되실 때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더더욱 사소한 것도 선생님과의 방향이 조금 1도의 각도도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임을 인정을 하는 거죠. 카운셀링을 받고 진행을 하지만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내 사업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가 아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나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간혹가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답장할까요? 이거 다음 뭐 해야 돼요? 뭐 할까요? 도착했는데 센터인데 뭐 할까요? 이렇게 뭔가 선생님께 약간 그 구글 검색하는 것처럼 그 뭐 이렇게 약간 AI가 된 것처럼 이렇게 진짜 그 아바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떠냐? 시간이 갈수록 약간 제가 스스로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선생님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그냥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셨었으니 내가 오늘 그러면 이 방향이 맞을까? 선생님 전에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미팅을 했습니다. 전에 해주셨던 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도 있고 또는 선생님 오늘 같이 이분과 제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피드백을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주 제품 강의까지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번 주에 있는 원데이 세미나를 다시 초청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헬스 파티를 통해 원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라는 질문도 카운슬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내가 스스로 해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 내가 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 선생님과 똑같은 직급의 핀을 갑자기 달게 된다고 하면 나는 나의 그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자신이 있나? 그게 부족하다면 부족할수록 더더욱 투명하게 카운셀링을 받고 선생님과의 생각과 방향을 일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카운셀링이 수긍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더더욱 인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 보다 더 나은 이 파트너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해서 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의 말에 그 인정을 하고 진짜 예스맨이 되어보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근데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면 근데 그런 것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를 초대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카운셀링 해주셨을 때 근데 선생님 혹시 원데이 세미나 전까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제가 따로 만나서 같이 원팩 강의를 그 녹화본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의 대화와 소통이 진짜 카운셀링인 거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서 그런 대화로 최선책을 찾는 거죠. 근데 뭔가 약간의 자존심 실랑이처럼 막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했을 때 제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진짜 예스맨은 선생님의 방향에 수긍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나의 의견도 제안을 하고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스맨입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항상 그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업무만 하고 퇴근하고 하던 그런 직장인의 삶을 반복하던 제가 이곳에 와서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안 되는 순간도 맞이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또 흔들릴 때도 있고 이 마음을 다잡고 막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저의 감정의 선은 일직선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선생님 그런 나의 마음과 표현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더 칭얼거리거나 더 막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모습의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스폰서님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서 나의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시는 방향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받을 때의 주의사항은 지정된 한 분에게 받고 그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우리가 전달을 받는 거지 그분의 나이와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받는 것이지 나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과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카운셀링 받도록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님은 제가 안중에 없나 봐요. 연락도 없고 제 사업이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유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를 위해 애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공은 일직선의 성공이 아닌 구불구불진 과정들이 지나친 결과로 성공이 다가오는 거죠. 문제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먼저 가봤다, 갈 수 있다, 가자라고 해주시는 그 감사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카운셀링은 결국 이글스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카운셀링 스폰서님께서도 결국 이 시스템을 통한 사업을 진행을 해오셨고 결과를 만들고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폰서님의 부재를 통해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결국 이 이글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방향 삼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흔들림 없는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시너지 사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모양을 낳는 겁니다. 원본이 깨끗해야 복사본이 깨끗하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나는 안 하지만 파트너에게 카운셀링을 열심히 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카운셀링 받을 줄 모른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더 플러그인 되고 선생님과 한 방향을 맞추는 모습들을 보여나가는 겁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통이 온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을 일치해야 되는지 선생님과의 한 사람과의 마음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성공을 꿈꾸는가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행복은 감사함의 밀도가 아닌 빈도라는 메시지처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방향을 맞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은 구체적인가요? 꿈도 구체적으로 꾸고 계신가요? 그 꿈의 크기가 큰 만큼 우린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꿈을 더 가까이 당기고 싶은 만큼 더더욱 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은 도전이 아닌 변화다라는 메시지처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시스템에 맞는 그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시작을 오늘 이 시점부터 시작해 나가 보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성공의 9단계의 패턴은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든 하지 않고 있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성공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투명한 카운셀링 받고 방향을 일치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함께 가는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되고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지는 가르쳐 준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시지를 기억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믿을지도 모든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부정이 아닌 긍정에 그리고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되는 방법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고 나의 성공을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방향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 결과의 정상에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게 되고 눈으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 시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100%의 확신이 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나를 돌봐주시고 끌어주셨던 카운셀링 스폰서님, 그리고 또 선생님의 부재에 있어서도 내가 늘 이 시스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참여와 그리고 시스템 핸드북, 그리고 카운셀링 로드맵, 이런 문서들,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치의 방향에 어긋남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지금까지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가 보통 사람이 성공을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내 앞에 먼저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현명하게 이 사업을 해나가고 여러분들의 큰 결과를 만드는데 더욱더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